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중국인과 일본인 간 상호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며 특히 중국인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싱크탱크 갤론 NPO와 중국의 중국 국제 전파 집단이 공동으로 지난 10월에서 11월 각각 일본인 1,000명, 중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응답자의 87.7%가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답해 지난해의 62.9%보다 24.8%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5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2013년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발표 당시 기록에 이어 가장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 응답자의 89%가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는 지난해 92.2%에서 소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일본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에 대한 질문에서는 뚜렷한 의견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중국 응답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고 일본 응답자는 영토 분쟁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가 상호 우려 사항에 대해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응답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중국 응답자의 59.6%가 양국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또는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해 지난해보다 4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중국 내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경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일본 응답자 중 이러한 답변을 한 비율은 5%에 불과했습니다. 갤론 NPO는 양국 정부 간 교류와 대화가 부족한 가운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과열된 논의가 중국 국민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중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증하는 것은 최근 오염수 방류 문제와 양국 간 긴장된 관계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눈에 우주는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주의 새벽 이래로 숱한 별들과 은하가 생성되고 사라지면서 우주에 빛의 흔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138억 년 전 빅뱅 이후 초기 우주는 고온의 플라스마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이 뜨거운 환경 속에서 빛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고 고밀도 아원자 입자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빅뱅 38만 년 후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해 수소 원자가 형성되면서 빛이 우주 공간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빠져나온 빛은 우주 전역에 퍼졌으며 점차 파장이 길어지고 온도가 내려가면서 현재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배경 복사로 남았습니다. 오늘날 이 태초의 빛은 주파수 160GHz, 온도 약 2.7K로 확인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1960년대에 발견되었으며 이후 수억 년이 지나면서 물질들은 서로 뭉쳐 은하계를 형성했으며 우주의 새벽 시대에 형성된 별빛은 약 100억 년 전 가장 밝은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새벽 이래 명멸한 별과 은하들이 우주 공간에 남긴 빛의 밝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 연구진은 명왕성 탐사선 뉴 허라이즌스호의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 우주에 남은 빛의 총량, 즉 우주 광학 배경을 측정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빛의 밝기는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햇빛보다 1000억 배 더 희미합니다. 연구진은 이 빛이 우주의 새벽부터 약 126억 년 동안 모든 은하에서 방출된 빛의 총합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문의 1일 저자 마크 포스트먼 박사는 이를 1.6km 떨어진 곳에서 오두막 냉장고 문이 열릴 때 나오는 빛이 벽에 반사된 정도의 희미한 밝기로 비유했습니다. 이 측정은 현재로서는 우주의 빛에 대한 가장 정확한 추정치로 평가됩니다. 명왕성보다 2배 더 먼 거리를 통과하고 있는 뉴 허라이즌스호가
다른 과학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연구진은 이번 측정은 오랜 기간 우주의 빛에 대한 가장 정확한 추정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 관세 위협을 받고 찾아온 캐나다의 쥐스탱 트리도 총리를 향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폭스뉴스는 지난 11월 29일 플로리다 마러라고 저택에서 열린 만찬 회동에서 이러한 대화가 오갔다고 동석자들의 전언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가 국경 관리에 실패해 70여 개국에서 온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으며 이들이 마약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 적자가 1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열변을 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수지 불균형을 언급하며 캐나다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모든 캐나다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관세 부과가 캐나다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설득에 나섰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그렇다면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는 농담 섞인 발언으로 응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이 발언을 듣고 불안한 웃음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종의 뼈있는 농담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51번째 주의 주지사가 되는 것보다 총리가 더 나은 직책일 것이라며 농담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참석자는 캐나다는 매우 리버럴한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2개의 주가 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농담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는 이 자리에서 내년 1월 20일 취임일까지 캐나다가 변화를 보이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폭스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이 회동은 웃음이 오가는 분위기 속에서도 무역과 국경관리 문제를 둘러싼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자리였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